지난주 토요일날 오전 9시경에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비트코인의 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10분에 한 개씩 생성되는 그 채굴 블록에 대한 보상이 초창기에는 50개였으나 반감기를 지날 때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반감기를 지나면서 채굴 보상이 25개로 줄었고 2차 반감기 후에는 12.5개로 그리고 3차 반감기 후에는 6.25개로 각각 줄었습니다. 이번 4차 반감기를 지나면서 다시 6.25개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채굴 보상이 3.12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반감기를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축소되고 반대로 희소성은 증대되기 때문에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1차 반감기 후에는 553배가 올랐고 2차 반감기 후에는 116배가 올랐고 그리고 3차 반감기 후에는 21.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4차 반감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그 신민철 작가께서는 본인의 저서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작가님은 저희 채널에 출연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신민철 작가님의 3월 6일자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1차 반감기를 제외하고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를 전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반감기 이전 2년을 기준으로 반감기까지의 그 누적 수익률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그 반감기 2년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를 했다면 5.6%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 1년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123%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감기 1년 전에 매수를 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143%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 6개월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46%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반감기 2년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를 했다면 1.6%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 1년 6개월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34%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감기 1년 전에 매수를 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19%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 6개월 전에 매수해서 반감기까지 보유했다면 1.8%의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감기를 지난 후 최대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반감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반감기에 매수해서 6개월간 보유했다면 3.7%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에 매수를 해서 1년간 보유했다면 281%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감기에 매수해서 1년 6개월간 보유했다면 2094%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2년 동안 보유했다면 927%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3차 반감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반감기에 매수해서 6개월간 보유를 했다면 82%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반감기에 매수를 해서 1년간 보유했다면 560%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감기에 매수해서 1년 6개월간 보유했다면 654%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2년 동안 보유했다면 351%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과거 반감기의 경우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반감기가 지난 후 6개월 후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상승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작가께서는 반감기가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매수를 전부 마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지난 후 6개월이면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4차 반감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금년 10월 말까지는 원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신작가께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를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할까요? 반감기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설명한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2차 반감기의 경우 반감기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2094%였고
3차 반감기의 경우 반감기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654%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익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시점 사이가 매도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감기 이전,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는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반감기로부터 6개월까지,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도 여전히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감기로부터 1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보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감기로부터 1년 6개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는 매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다는 것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차 반감기 이후에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 중에 레인보우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2014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들어진 차트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다듬어졌습니다. 대수회귀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의 가격 패턴을 계산한 뒤 앞으로 전개 가능한 가격 범위까지 표시합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패턴을 100%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이 차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추측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지나간 시점의 패턴은 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의 각 지점을 7빛깔 무지개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레인보우 차트에 따르면 지난 1차, 2차 반감기에는 가격이 모두 최정점인 빨간색 영역의 가장 꼭대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3차 반감기에는 빨간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 가격 상승이 끝나버렸습니다. 레인보우 차트의 근거에 추론해보면 3차 사이클의 원래 최고 상승 지점은 약 10만에서 12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1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랐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상승률은 21.5배가 아니라 34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3차 반감기에 레인보우 차트의 최정점인 빨간색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3차 사이클의 경우 외부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대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중국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채굴 금지입니다. 2021년 5월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비트코인의 커다란 악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테슬라의 비트코인 채택 중단입니다. 이 시기에 대형 악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이었습니다. 2021년 2월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이나 아마존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에 갑자기 테슬라가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도 매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그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이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므로 지구의 환경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리 핑크가 머스크에게 전화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레리 핑크의 블랙록이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머스크가 레리 핑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캐시 우드가 추측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이 당시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염두에 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데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니까 레리 핑크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에게 전화해서 지구 환경을 핑계로 비트코인 채택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던 것이고 레리 핑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그래서 가격 하락을 틈타서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사 모은 뒤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의 세 번째 악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었는데
이것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통화량에 대단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3차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레인보우 차트상 빨간색 영역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4차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빨간색 영역에 이를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이번 상승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감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은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입니다. 3차 반감기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통화량에 민감한 자산이고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는 큰 호재가 됩니다. 이러한 호재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레인보우 차트상 빨간색 영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영역에 들어가면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레인보우 차트상 색깔별 가격대를 추측해 보자면 2025년 9월에서 10월 말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빨강색은 30만 7,979달러에서 41만 4,771달러, 연 빨강색은 23만 6,193달러에서 30만 7,979달러, 주황색은 18만 4,007달러에서 23만 6,193달러입니다. 3차 반감기 당시에는 가격이 빨간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아래 영역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외부 악재로 인해 사이클 도중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4차 반감기의 경우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간 영역으로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 어딘가를 향해 오를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정말로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작가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 규모는 약 99조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금이 12조, 자동차와 수집품이 6조, 예술품이 18조, 주식이 115조, 부동산이 330조, 채권이 300조, 현금성 자산이 120조 달러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의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산군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한데 특히 그 자산으로서 금과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금에서 재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 귀금속 ETF에서 약 10%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자산군에서도 그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되며 향후 20년 이내에 전체 자산에서 평균적으로 약 10%가 비트코인으로 재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900조 달러의 10%, 즉 90조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의 예상 수익률이 연간 6.5%라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이 90조 달러가 약 317조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17조 달러에 이르렀을 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대략 1,600만 달러가 될 것이고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200억 원이 됩니다. 심지어 그 자산 배분율을 보수적으로 5%로 가정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약 100억 원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작가께서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강남 아파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민철 작가의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읽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민철 작가께서도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이고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